2주나 4주 후에 예측의 결과를 보면 300명에서 400명 가까이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준에서 사람 간 접촉을 줄이지 않으면 그 정도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강화하거나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는 그런 노력들이 현재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 4주 내에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400명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오늘 자정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증가 추세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313명입니다. 이 313명, 이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거리두기 단계를 구분짓는 그 기준이죠. 국내에서 감염된 사람이 2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앞서 사실 영상을 보셨는데 정은경 청장이 2주에서 4주 뒤에 300명, 400명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3일 만에 지금 300명대로 올라왔다고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리고 이 국내 감염이 245명, 특히 이 중에서 수도권만 한번 따로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81명으로 집계가 됐어요. 181명, 퍼센트로 따져보면 73.8%가 넘습니다. 사실 저희가 1차 그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있었었고 2차 대유행이 수도권에서 있었죠. 8월, 7, 8월 즈음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3차 대유행이 또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보건복지부 2차관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국적 대규모 재확산이 현실화할 거란 우려가 좀 나오고 있다. 소규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저희가 볼 거는 지역 발생도 많긴 한데 오늘 245명을 제외한 68명은 해외 유입이라는 거.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도 모두 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 방역이겠죠. 이와 관련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하철 방송까지 하는 상황인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국무총리 정세균입니다.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모두가 건강해지는 3가지 습관입니다. 함께 지켜주세요. 자, 배 교수님, 지금 방송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개인 방역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확산될 수밖에 없어요. 겨울이 되면은 감기하고 같이 가니까 트윈데믹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3차 대유행이 시작이 됐고 우리 같은 경우도 뭐 300명 넘었으니까요.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지 않으면은 특히 이제 감염의 일상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N차 감염이 계속해서 확산되는데 제가 상당히 충격적으로 보는 부분은 무증상 감염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이 감염이 일상화됐다는 이제 이미 증거가 나오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크게 2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대폭 강화해야 된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짧고 굵게 그러니까 뭐 1단계에서 1.5단계, 2단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강하게 그리고 짧게 굵게 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역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 위생, 개인 방역이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음식을 나눠 먹는다든지 손을 꼭 씻는다든지 가능하면 이동을 자제한다든지 그리고 인간 백신이라는 마스크를 꼭 착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수도권도 수도권이지만 윤지영 기자, 지금 전라남도, 광주광역시도 상당히 좀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13일이었죠. 그 병원에 전공의 한 명이 확진이 되면서 이 추가 확진이 수십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은 병실 1개동을 전체를 코호트 격리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전남대병원 입점 업체한테까지 이 감염이 전염이 되면서 가족과 그리고 그 지인들한테까지 지금 무차별적으로 전파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광주의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 9월 8일 이후에 69일 만에 2자릿수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수도권에 이어서 광주도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해외 상황은 국내보다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환자들이 급증하는 미국에서는 간호사가 직접 SNS를 통해서 당시 상황을 전하고 있는데 김은미 기자, 네. 상황이 좀 어때요?
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 미국 텍사스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뭐라고 얘기하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This hospital's policy was they only get 3 rounds of CPR, which is only 6 minutes. To know that the only way those patients was coming out of that pit was in a body bag. Had one patient that was called the VIP patient. She was a doctor's wife. And when I say they pulled out all the stops for that woman, it wasn't nothing that they didn't do for that woman. And guess what? She was the one patient. 네, 영상 보셨는데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게 절절하죠. 내용은 더 충격적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중증 환자 병실을 대학병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너무나 다들 들어왔다 하면 죽어나가니까 시신 가방에 쌓여나가니까 아예 시신 구덩이라고 부른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죽지 말아야 할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의료 체계가 붕괴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중증 환자 병실에 들어오면 뭘 어떻게 하느냐. 일단 심폐소생술을 3차례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 6분. 그러니까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 중증으로 들어온 환자 1명한테 들어가는 시간이 6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고 유일하게 이 중환자실에서 살아나간 사람 의사의 아내 1명뿐이었다라고 이 간호사는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주장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병원에서는 이 주장은 사실 여부를 우린 확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사실 이 간호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이게 진실 여부를 떠나서 어쨌거나 현재 미국 텍사스 최소한 저 간호사가 있는 텍사스주의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텍사스주 보니까 누적 환자가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100만이 좀 와닿지가 않는데 우리나라 도시 인구로 봤을 때 경기 성남시가 현재 최근 가장 그 인구 집계가 최신판으로 94만 명으로 집계가 되거든요. 네. 성남시 전체 인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지금 코로나19에 걸려 있는 상태인 거고 이 중에서 텍사스에서는 사망자만 2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윤지영 기자, 이 네.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재소자들을 동원해서 논란이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엘페소 지역에서 생긴 일인데요. 지금 이 엘페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감염자가 7만 3천 명이 나왔고 약 769명이 지금 숨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냉동 트럭으로 시신들을 계속 실어 나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재소자들이 동원이 된 겁니다. 지금 보시는 줄무늬 옷을 입으신 분들이 재소자인데요. 보시면 두건과 마스크 그리고 앞치마 정도로 굉장히 기본적인 방호 착용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소자 인권을 무시한 조치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도소 측은 수감자 9명이 이 시신 처리를 자발적으로 참여한 거다. 그리고 이건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일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시간당 $2를 받으면서 매일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서요. 또 이 작업이 좀 위험성이 큰 작업이기도 한 만큼 윤리적인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윤 대표님, 조금 전에 미국 병원 간호사의 절절한 호소도 들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2주 뒤면 또 수능 시험이 있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배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올릴 게 아니고 차라리 2단계로 늘려서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윤 대표님도 혹시 이 주장에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지금 1.5단계를 하는 데까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세계에서 완전히 없어지면 모르는데 또 해외 유입도 지금 있고 지역 소규모 감염이 늘어나서 완전히 한 번에 없어지기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경제하고 방역하고 두 마리 토끼를 완전히 방역만 치중하다가 경제가 완전히 죽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특히 연말 경제가 굉장히 위험해서 저는 지금 정부에서 하는 방향은 어느 정도 맞다고 봐요. 1.5단계로 하는 데까지 하다가 그러면 2단계로 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 주에 동창회 네. 취소됐어요. 다 조사해보니까 잘하셨네요. 9대1로 반대하더라고요. 90%가 반대해요. 특히 손자 키우는 동창들은 큰일 난다고 반대하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집안에 대사가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있는데 걱정이 많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안일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정세균 총리가 뭐 지하철까지 저렇게 방송했는데 더 좀 철저히 좀 해야겠다. 지하철에서도 보면 어떤 분은 재채기할 때 마스크
벗고 재채기하고 다시 쓰는 사람도 봤고. 아직도 그런 분위기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지하철 내내 지하철에서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 계속 침이 튄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미국이 저렇게 간호사가 방송 나와서 유튜브에서 우는 건 왜 그렇겠어요? 저는 두 가지 원인이라고 봐요. 하나는 마스크를 안 써요. 집회하는데 마스크 안 쓰고, 또 하나는 저희가 건강보험 같이 우리나라처럼 체제가 없어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들은 좀 치료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좀 철저하게 좀 개인적으로 좀 희생하더라도 협조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요. 오늘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감염될 수 있는 감염 위험의 일상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개인 위생 방역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